이렇게 하니 운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발견한 운을 끌어당기는 19가지 절대 법칙. 이 표지나 컬러감이나 디자인 아주 괜찮았어요. 이 느낌이 약간 이 절대 권위자가 이렇게 주사위를 탁 여유있게 던져가지고 모든 일을 쉽게 해결하는 느낌을 불러오는 매력적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특히 이 뒷부분의 절대 법칙, 요거는 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꼭 한 번씩 봐야 하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행운, 그러니까 이런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우리의 삶은 이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 삶의 갈림길에서 행운에 가까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운이 있는 길로 가게끔 좀 인도해준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들을 터득해 놓으면 삶을 조금 더 수월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챕터 1. 이렇게 하면 운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온다. 운을 믿으면 정말로 운이 온다. 내가 오랫동안 정신의학과 정신분석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인간의 행복과 불행, 행운과 불운이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사실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객관적인 행복과 불행은 없다는 말이다. 보통 자신이 재수가 좋다든지 행운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 도전할 때 주저함이 없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나 비즈니스의 기회를 얻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좋아질 거라 믿으면 좋아지는 플라세보 효과처럼 행운이 올 거라 믿으면 정말로 행운이 찾아온다. 반대로 스스로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극적이라서 성공할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줄어든다. 실패에 대한 걱정이 많을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월렌다 효과처럼 불행하다고 믿으면 불행이 지속된다. 1장 1. 운이 좋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당신 앞에 A와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A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이고 B는 다른 사람의 단점만 들추어내서 험담만 하는 사람이다. 이 두 사람 중 누구의 운이 더 강할까? 아마 당신은 A 쪽이지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왠지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든다. 또는 사람들은 남을 칭찬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대답하곤 한다. 전혀 근거 없는 대답은 아니다. 하지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복권을 산다고 해도 1억 원에 당첨되는 사람이 B일 수도 있다. 만약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A일지도 모른다. 운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그러나 A처럼 이 사람은 운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사람, 모두가 도와주는 사람, 슬럼프에 강한 사람,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등등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이미지가 있다. 2. 운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타고났다는 말이 있다. 스포츠 세계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그 사람은 뭔가를 타고났어 라고 할 때가 있다. 타고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나 기회 앞에서 주변의 주목을 받는데 이들은 그 기대에 훌륭하게 부응하곤 한다.
그래서 저 사람은 역시 타고났어 라며 감탄하게 된다. 여기서 잠깐 예를 들자면 요즘에 유재석, 비, 이효리랑 그 싹쓰리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와, 이효리 그 바닥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농촌 아낙네처럼 살아가다가 다시 그렇게 빡세게 꾸미고 춤추고 하는데 죽지 않았더라고요. 예능감도 진짜 넘치고 몸매하며 센스하며 무대 매너하며 춤 실력 등등등 그냥 천상 연예인이더라고요. 이효리가 진짜 운에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유재석 라인과 굉장히 강력하게 연결돼 있죠. 자기 자신도 자기가 너무 잘난 걸 알기 때문에 뭐만 하면 오빠 나 이효리야. 이효리다. 이효리다. 저 이효리예요. 저 이효리예요. 제가 좀 예쁘게 생겼잖아요. 제가 좀 예쁘게 생겼잖아요. 맨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모든 걸 잘되게 하는 자신감의 원천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주변의 기대가 아주 중요하다. 저 녀석이라면 뭔가 해결해 줄 거야. 라거나 저 사람의 운에 승부를 걸어보자. 같은 주변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때다 싶을 때 운을 타고난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갈 때가 많다. 더구나 신기하게도 우리에게는 기적적인 이미지가 기억에 남는다. 야구로 치면 대타의 역전만루 홈런처럼 기적은 동료나 감독,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즉, 운을 타고난 사람은 항상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변의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도 찾아오고 때때로 그 기회가 결실을 보는 것뿐이다. 성공률로 말하면 20%나 30%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인상에 매우 화려하게 남기 때문에 저 사람은 역시 운이 좋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런 것은 불공평하다면 불공평한 상황이다. 저 사람이 잘 나가서가 아니라 그저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뿐이야 라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실 운에는 이러한 불공평함도 포함되어 있다. 운 그 자체는 공평해도 그것을 잡는 기회는 결코 공평하지 않다. 그러므로 운이 좋아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기회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행운을 잡을 수 있다. 결국 운은 주사위 같은 것이라서 던져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런 당신도 요즘 좀 재수가 좋은데? 라든지 운이 들어왔나? 하고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직장에서나 인간관계에서 혹은 돈의 회전이 잘 된다든지 복권 운이 좋다든지 뜻밖의 좋은 결과가 나서 기분이 좋아질 때 말이다. 그럴 때는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솟아난다. 이럴 때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여봐. 지금의 나라면 틀림없이 잘 될 거야. 이건 그냥 운이 아니야. 나에게도 그 정도 능력은 있어. 하는 자신의 힘을 믿게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설령 운이 좋았을 뿐이었대도 그때 느꼈던 자신감과 성취감, 희망은 잊지 말자. 이것은 지금 이대로의 나도 괜찮다 하는 긍정적인 인생관이다. 이는 매우 기분 좋은 경험이며 스스로를 100% 믿을 수 있게 된다. 이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운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운이 강한 사람은 운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사람인 셈이다. 사소한 차이가 운을 결정한다. 어떤 사건을 행운이라 받아들일지 불행이라 여길지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가령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실수로 상사에게 야단을 맞았다고 하자.
왜 하필 나만? 이라고 생각하면 불행해지지만 하긴 요즘 좀 나태했었어.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 행운이 된다. 뭔가 타격을 입었을 때 이 정도로 끝나서 다행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에 대한 자세가 많이 다르다. 실은 그 차이가 그 사람의 운을 결정한다. 왜냐하면 일어난 사건은 같아도 그것을 불행이라고 받아들이면 그 후로도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그 후로는 틀림없이 좋아지리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소극적으로 되지만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움직여서 좋은 일을 잡으려고 한다. 운 그 자체는 공평해도 운이 좋은지 나쁜지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렸다. 그렇다면 나는 운이 좋아. 나는 재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편이 행운을 잡을 기회가 많다는 얘기다.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인 칼 융은 무의식이 정하는 삶의 방향이 운명이다. 라고 말했다. 무의식이 정하는 삶의 방향이 운명이다. 운명이란 인간이 가진 무의식적인 사고 패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이다. 4. 살아있는 한 운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 행운을 잡는다. 몸 길이 2에서 4mm인 곤충 벼룩은 강한 뒷다리로 자신의 몸보다 굉장히 높이 뛸 수 있다. 한 번에 뛰어 오르는 높이가 최대 20cm, 거리는 35cm나 도약한 기록이 있다. 인간으로 치면 100층 높이의 건물을 훌쩍 뛰어 오르는 것과 같다. 벼룩에 한계를 실험한 일화가 유명하다. 벼룩을 캔에 넣어 놓고 투명한 뚜껑으로 닫았다고 한다. 뛸 때마다 투명한 뚜껑에 부딪혔다. 시간이 흐른 뒤에 뚜껑을 치웠지만 벼룩은 더 이상 뛰지 않았다고 한다.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벼룩 효과라고 한다. 사실 우리에게는 엄청난 행운이 기다리고 있는데 벼룩 효과처럼 한두 번의 실패에 갇혀 스스로의 한계를 만들어버린 건 아닌지 생각해보자. 한계를 만드는 그 순간 모든 행운은 나에게서 멀어져 간다. 정신과 전문의의 심리 멘토링. 행운은 있다. 행운을 믿으면 정말로 행운이 찾아온다. 인간의 잠재의식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잠재의식은 우리의 의식 아래 존재하는 일종의 감춰져 있는 신비한 힘이라고 정의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의식 아래 존재하는 감춰져 있는 신비한 힘이라고 정의했다. 이것은 의식과는 상대적인 것으로 의식과 잠재의식은 상호작용을 하며 의식이 잠재의식을 통제해 서로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잠재의식은 큰 힘이 있어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이제 플라시보 효과를 예로 들면서 잠재의식을 설명해 줍니다. 어느 의학 실험에서 과학자들이 어떤 환자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마약류의 일종인 모르핀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실험 마지막 날 모르핀 대신 생리식염수를 환자 몰래 사용해 봤습니다. 근데 환자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평소처럼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아무 치료 효과가 없는 생리식염수로 모르핀과 같은 효능을 발휘한 거죠. 이런 현상을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며 또는 위안제 효과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위약 효과 아시죠? 플라시보 효과는 환자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있거나 믿고 있으니까 병의 증상이 완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약이 낫게 해주는 약이다 라고 의사가 주니까 당연하게 믿고 그걸 먹었을 경우에는 효과가 똑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진짜 신기하죠? 이런 거는 뭘 뜻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이미 다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반응을 해서 현현하는 것이다 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이 플라시보 효과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는 일종의 자기 암시로 볼 수가 있어요. 심리학에서 암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심리 상태에 신속히 영향을 미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자기 암시, 말 그대로 자기 암시는 자기가 스스로에게 암시를 주는 거거든요. 내가 내 말에,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암시가 안 걸립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감정을 수용하고 동의를 하면 바로 자기 암시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모든 생각들은 다 암시라고도 할 수 있고 자기 체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난 이 정도가 한계다. 나 그거는 자신 있어. 요즘에 계속 일이 안 되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가 자기한테 암시를 주는 거고 최면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앞전 영상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두 편에 걸쳐서 얘기를 해드렸죠. 이 플라시보 효과 때문에 잠재의식의 거대한 힘을 짐작하고 알 수가 있게 됐죠. 이 플라시보 효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행운을 믿으면 행운은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행운은 있다. 나에게 행운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적극적으로 자기 암시를 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 나에게는 행운이 있거든. 나에게는 행운이 있거든. 이라고 말해보자. 더 큰 행운이 매일매일 다가오는 기적을 경험해보자.